건설안전기술사 127회 2교시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좀 어려웠을까요? 2번 미세먼지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다른 건 항상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문제 1번 풍압이 가설 구조물에 미친 영향과 안전대책. 풍하중이 어떻게 됩니까? 아래서 밑으로 치고 올라와요. 그러면서 갱폼이라든가 가설 구조물, 벽이 음제가 안 됐을 때 흔들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앙카를 뽑아버립니다. 그 정도로 바람이 세요. 그래서 치마 좌굴 전도 붕괴 메커니즘으로 붕괴를 일으켜요. 그래서 거동 요소를 보면 일상적인 요소가 일정한 간격으로 불어요. 자재 등의 사용 상태에 따라 자재 같은 경우 우리가 거푸집 같은 건 넓잖아요. 그 다음에 수직 보호망을 했을 때는 넓어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구멍도 뚫어놓죠. 그래서 양력 및 어떤 비틀림 모멘트가 발생하는데 가세라든가 벽이음제 이런 게 제대로 안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죠? 붕괴 사고가.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 벽이음제 그림이 있는데요. 벽이음제가 벽 글자가 참 안 써져요. 유리판에는 벽이음제가요. 강관비계 기준으로 하면 5m 곱하기 5m예요. 그죠? 그 다음에 바람이 10m/s 이상으로 불 때는 3m 곱하기 3m예요. 그 다음에 우리 시스템 비계 있잖아요. 시스템 비계. 비계에서는 구조 검토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5m 곱하기 한 3.6에서 3.8m 정도 간격으로 하는 걸로 구조 검토가 나오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자, 급변적 요소가 있어요. 급변적. 이런 건 양측 아래서 위로 바람이 아래서 위로 쳐 올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아래에서 상향으로 직각 방향으로 압력 상승하고 그 다음에 풍압력의 어떤 상호작용이 하면서 우리 거푸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흔들리죠. 그래서 우리 갱폼 있지 않습니까? 갱폼 오른쪽 갱폼 보면 이 턴버클이 있어요. 턴버클이 아래하고 보통 니은자로 돼 있는데 이제 턴버클이 있어요. 이런데 턴버클이 아래 위로 있는데 위만 결속시키고 아래는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아래에서 위로 쳐 올라오면서 이 갱폼을 저기 전단 볼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탈시켜 버립니다. 그 정도로 바람이 세요. 자,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한계 상태는 일상적인 요소와 급변적 요소가 작용 시에 발생한다. 입니다. 공식 F 이꼬르 PQV. 그 다음에 도계는 비계 외측에 수직 보호망. 바람의 작용을 많이 받잖아요. 그 다음에 구조체에 비해서 빨리 가설 시. 그러니까 구조체가 거푸집도 안 되고 콘크리트를 안 쳤는데 어떻게 시스템 비계는 외벽에서 막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시스템 비계는 외벽에서 막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람의 영향으로 전도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좌굴, 이거 층고가 높을 때. 그 다음에 면적 넓은 콘크리트. 벽임제 연결수가 적을 때. 제대로 안 될 때. 벽임제겠죠. 거푸집 동발이 결속 상태 불량시. 그래서 손상은 가설재, 연결재 어떤 긴결 상태, 전용 철물을 써야 되는데 가설재를 뭐예요? 반생으로 묶어요. 반생으로. 그러면 안 돼요. 연결재로 파손 시 연결부의 유동. 그러니까 강풍이 불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비계 같은 건 점검을 해야 돼요. 비계, 시스템 비계라든가 점검을 해가지고 풀어진 데는 보수를 하고 결속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전용철물 미사용시. 그죠? 그래서 일기예보를 좀 확인해서 강풍 좀 예상시에는 수직보호망 같은 것을 좀 해제하고요. 전용철물 결속을 해야 됩니다. 악천후시. 악천후가 뭐예요? 풍우설진이죠. 풍우설진. 작업 중지하고 점검 보수 또 작업 개시를 해야 돼요. 개구부를 가진 트러스. 개구부를 가진 트러스가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브레이싱의 목표가 뭡니까? 휨자디예요. 휨, 좌굴, 뒤틀림, 그죠? 트위스트. 그런 브레이싱으로 강성을 증대하고요. 유선형, 이건 공기의 흐름을 대비해요. 유선형. 강풍 시 결속하고, 과대풍압 시 통풍구, 그죠? 수직보망. 그 다음에 트랜스 같은 거 일시 해제라든가 중간중간 해체를 시켜요. 그 다음에 전용철물 써야 돼. 옥상 가설재 같은 경우 해체하고서 제대로 묶어놓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날려버려요. 그 다음에 강풍에 우리 건물이라든가 자재는 파손되지 않도록 고정을 단단히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주변 자재 정리 정돈 시켜야 됩니다. 문제 2번 미세먼지가 건설 현장에 미친 영향 안전대책 예보 등급을 하라고 했는데 예보 등급까지는 제가 여긴 못 썼네요. 여하튼 미세먼지 발생하는 데가 어디예요? 해토말콤마예요. 해체공사, 토공사, 말뚝공사, 콘크리트공사, 마감공사에서 해체 어디예요? 가설재라든가 뭐 땡땡 해놓고 거푸집이라든가 기죠? 이런 걸 쓰면 돼요. 토공사, 성토, 절토 이런 걸 쓰면 돼요. 말뚝공사, 항타 그런 내용들을 쓰면 됩니다. 콘크리트 공사에선 견출, 명가리 그죠? 견출, 명가리 여기 있네요. 콘크리트 공사에는 뭐가 있을까요? 양생 그죠? 이 대상은 건토굴조예요. 건축공사, 건축, 토, 굴착, 조경, 해체공사. 이 미세먼지가 이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데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공사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토목공사, 구조물 용적 1000제곱미터 이상, 총 연장 200m 이상짜리. 굴착공사는 토사량 200입방 총 연장 200m 이상. 조경공사는 공사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해체 공사는 3000제곱미터 이상이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규제 기준은 연간 평균치 50 이하. 그 다음에 24시간 평균치 100 이하. 그러니까 이게 50이요. 여기 마이크로그램 퍼 메타입니다. 미세먼지 마이크로그램 퍼 메타. 단위가 좀 어렵죠. 저도 좀 어렵습니다. 이 단위 처음 들어봐요. 자, 미세먼지 관리 기준은 야적물질 1일 이상 보관 시 방진 덮개를 해야 돼요. 그죠? 초속 8m 이상 덤프토사 상하차 덮개 꼭 설치하고 최고 저장 높이 3분의 1 이상 방진벽 방진막. 경계에는 1.8m 이상의 방진벽. 그 다음에 살수시설은 반경 5m 이상, 3kg/제곱센치 이상. 그죠? 현장 출입 차량은 밀폐 덮개라고 5cm 이상 적재, 간이 포장, 시속 20km 이하로 다니고, 살수 세륜, 1인 1회 이상 살수, 그 다음에 환경 전담 요원을 배치합니다. 자, 예보 등급은 한번 여러분도 찾아보세요.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틀린 거라든가 혹시 빠진 걸 찾아내는 것도 공부입니다. 자, 그리고 연마 도장 발파 작업 관리 기준에는 집진 시설 같은 게 필요하죠. 터널에서도 그렇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동식 방진막,
야외 도장 시 그럼 방진막 스크랩 처리, 발파 시 살수 시설, 젖은 가만, 천공 시 먼지 포집하고 초속 8m 이상 연마 도장 발표 금지. 자, 3, 4월이면 비산 먼지 점검식이에요. 3, 4월이면 지금 이제 황사도 불구하는 때 그런데 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장 관리 안전하게 하시고요. 문제 3번 안전보건 개선 계획 수립 대상과 진단 보고서 포함될 내용 설명하셔. 적용은 이게 수립 대상 사업자 그러니까 안전보건 개선 계획 수립 대상 사업장이 있고요. 안전보건 진단받고 안전보건 개선 계획 수립 대상 사업장이 있어요. 안전보건 진단받고예요. 이거는 그죠? 그냥 개선계획 수립 대상 하는 데가 있고요. 이것은 개선계획 수립 대상은 중대재해 발생, 평균 산재 발생 이상, 유해인자 발생 기준 이상. 그 다음에 안전진단받고 또 개선계획 수립 대상은 중대재해 발생하고 동종 업종 평균 산재 발생률 이상, 그죠? 직업병 연간 2인 이상 사업장, 작업환경 화재 폭발 화학물질 유출로 사회적 무리. 그 다음에 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사업장. 그죠? 이 종류에는 종합진단이 있어요. 원래 이 종합진단 있고 종안보. 초록색으로 할까요? 종안보. 그래서 종합은 경영, 산재 원인, 유해 위험 측정, 보고. 안전 기술 진단은 산재 사고, 작업 조건, 보호구, 안전보건 장비, 작업 환경 개선 시설. 보건 기술 진단은 MSDS, 산재 사고, 작업 조건, 유해 물질, 온습도, 환기 이런 거. 그다음에 근로자 건강 등을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하실 때는 중간중간 여러분이 건설 안전에 대해서 나도 알고 있다. 이런 그림을 좀 그려 놓으셔야 돼요. 이 그림 제가 직접 그린 겁니다. 잘 그렸죠? 최하사점. 자, 요 LH 알파고 사람이 꺾어지면 2분의 T 지역키가 이게 스몰 h예요. 스몰 h가 h보다 적어야지 안전이죠. h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중대재해로 가는 거예요. 중대재해로 가는 겁니다. 이런 그림을 적재적소에 그려주실 줄 알아야 되고요. 수립대책. 이건 의견 수립해야 돼. 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 의견 수렴하고 작성자는 사업주가 하고 확인자는 보건공단에서 하고요. 제출. 명령 60일 이내에 공단 검토를 해야 돼요. 노동관수장에게 제출하고요. 그래서 결과 통보는 공단 검토에서 15일 이내 통보를 하고요. 노동관수장 보안명령을 내립니다. 그런 내용이 뭐냐면 안전시설,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작업 환경 측정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건설 현장 근로자 중 주의력 있는 근로자와 부주의한 현상을 보이는 근로자가 있다. 부주의한 근로자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주의는 뭐예요? 선방변, 선택성, 방향성, 변동성. 한 곳에 집중하면 어떻게 돼요?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돼? 해치 같은 데 있잖아요. 개구부. 옆에서 앉아서 하다가 옆으로 퐁당 빠져요. 안전대도 안 나오고. 부주의는 그래서 불안전한 상태에서 행동으로 일어나요. 실패 동작이 어떤 정신상태 이하일 때 실패 하는 거예요. 원인이 존재하죠. 항상 무의식적 행위, 착각, 실수, 착생, 소주, 의무 억거 있잖아요. 최하사점 그림 그려놓고 부주의 원인은 이런 거예요. 외적 불안전한 상태, 내적 불안전한 행동에서 작업 환경, 작업 순서에 의한 그 다음에 소질 정보, 간질병이 있다든가 걱정, 불만, 미경 그 다음에 주의력이 산만해 막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외적 불안전한 상태에서는 작업 환경, 근로 조건을 바꿔줘요. 작업 순서라든가 그 다음에 불안전한 행동이 있을 땐 적정 작업, 건강 진단, 카운셀링을 하고 필요하면 좀 쉬고요. 그래서 재발생 연쇄관계에서 이런 메커니즘 인설작관에 대한 불상행, 인설작관 불상행, 그죠? 인, 설, 작관, 불,
상행. 이런 재발생의 연속 메커니즘 그림을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기본 원인을 포엠으로 봤어요. 포엠 인설작관이에요. 여기에 뭐 심리적, 생리적, 직장 인간관계가 있고, 설비적은 방호장치라든가 안전장구, 그 다음에 작업적은 자세, 동작, 공간, 그 다음에 관리적은 조직, 규제, 그죠? 감독, 관리 감독, 훈련 그런 거예요. 그래서 3 대칙은 기교규, 기교관으로 해도 돼요. 기술적 엔지니어링 10%예요. 교육적 에듀케이션 70%, 규제적 인포스먼트 20%예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 기술 불비 결함을 안전 설계라든가 행정, 안전 기준, 환경 설비, 점검 보존 이 강화를 해서 하고 교육적은 지식 기능 태도 교육이죠. 방법, 안전 시설이라든가 안전 보호구, 그다음에 안전 장치, 사용 방법 이런 지식 기능 태도 경험 훈련을 쌓게 하는 거예요. 조직 결함 시 원격 규칙, 책임감 있는 그런 동기부여 또 솔선수범할 수 있고 사기 향상을 도모를 합니다. 오른쪽에 그림 보면 안전대 착용 대상이 있어요. 이것은 추락 위험 장소예요. 작업 발판 폭 40cm 이상. 작업 발판이 없는데. 작업 발판이 있어도 난간대 없는데. 난간대 있어도 상체 내밀고 하는데. 작업 발판과 구조치 30cm 이상. 수평 방호 시설 없는 곳. 안전대 착용을 합니다. 문제요. 양중기 방호장치 종류 및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작업시간 점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사전 위험성 평가 항목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의 재발생 원인은 인설작관이에요. 조급함, 아웃리거 불량, 전선줄 보호 안 하고, 관리감독자 미배치, 신호 관계 정립이 안 됐고요. 그래서 이동식 크레인의 안정성 검토를 하는데요. 크레인 설치 방법, 무게 중심이라든가 아웃리거라든가 이런 걸 고려를 하고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 X1하고 X2가 있어요. 여기에 따른 FS 이런 것을 고려를 하고 면허가 있어야 되죠. 아웃리거 꼭 설치하고 치마 방지는 전용 받침대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줄거리 60도, 후크 해지 장치 고리가 있어야 돼요. 여기 후크 해지 장치, 공가 방지 장치 있어야 되죠. 신호수가 출입 금지시키고 유도로프 5m 이상, 그죠? 그거 합니다. 양중계 방어 장치의 종류는 과건부 크룩자예요. 과건부 크룩자에 과부하, 공과, 그 다음에 비상 방지 장치, 브레이크 제동 장치, 비상 정지 장치, 조작 스위치, 파이널 리밋 스위치, 조속기, 출입문 인터럽 등이 있어요. 그 양중기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와이어는 9에서 16mm가 그죠? 클립스 4개예요. 4개. 6D 간격으로. 그다음에 16mm 이상은 5개씩 클립스가 5개씩 들어갑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사전 점검 사항은 조종사 면허가 필요하죠. 면허. 그죠? 교육은 됐는지. 주요 구조부를 확인하고요. 와이어로프, 이소공고심이죠. 고압선, 운전자 시야 확보가 되고 신호수, 유도자 배치 확인하고 적정 하중, 인양 줄거리, 샤클과 슬링벨트죠. 그 다음에 수리 점검 항목 등 그런 이력 기록을 관리를 하고요. 불법 탑승 설비라든가 부착 유무, 뭐 걸리적거린다고 후시경을 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오른쪽에 카고 크레인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 현장의 스마트 건설 기술, 스마트 안전 장비 종류, 스마트 기술 적용 분야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 스마트 기술이 들어가는 이유가요. 시공 이후에 계속 보수 보강하고 그 다음에 비용은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불안해요. 그래서 이런 유무선 자동화 계측을 통해서 내구성을 증진하고 통합 네트워크, 그러니까 반경 20km 시스템 내에서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에서 통제를 해서 상시 감시하면 어떻게 돼요? 비용 절감도 되고요. 그죠? 어떤 불안 해소도 되고요. 안전 대책은 스광제, 네캡 광식, 스마트 구조물 있고 광섬유 센서, 빛 속도로 복합 센서, 안정성, 잔존 수명을 예측할 수 있어요. 재증 구조는 특별한 장치를 우리 외부에 설치를 합니다. 그죠? 외부에 이제 설치를 하다 보면 왜 그림이 안 되지? 외부에 설치를 하죠.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창틀에 우리가 그림에 보이고 있어요. 지금 작동이 조금 안 되고 있는데, 그다음 면진 구조, 적층 고무 베어링을 하부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내진 구조, 내진 구조는 충격이 가죠. 구조물에. 그죠? 그래서 큰 대형 빌딩들은 지금 튜브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스마트 추락 방지대 같은 경우는 추락 위험 지역에 접근한다. 그러면 LED 경고등이 울려요. 그 다음에 공사 감독자들이 원격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무실에서도요. 그래서 안전대 체결을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대 긴결 상태 미이행 시에는 계속 센서가 울리고요. 그 다음에 특정 번호가 있어요. 고유 번호가 있어가지고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밀폐 공간 같은 데서도 안전대가 체결이 됐는지, 안전모 토큰이 잘 돼 있는지, 그 다음에 근로자의 출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그림은 스마트 경보 장치죠. 차량하고 안전모에 그 간에 뭡니까? 사람이 접근했을 때 경고 장치가 울려서 운전자가 주시를 할 수 있죠. 주의를 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교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